네, 복싱 선수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복싱 선수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 자기가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 네, 자기가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나 여성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학생이 자기 딸을 복싱 대회에 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선수가 나와. 그럼 무조건 바로 수건 던지고 링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번도 시합을 제대로 안 뛰고 그냥 승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체전에서 뭐 복싱 대회에서 상을 뭐 몇 개씩 따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입을 준비한 거죠. 실제로 이분이 이제 대입에는 잘 성공을 못했다고 그 영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어쨌든 이렇게 그 총평이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총평이라는 게 꼭 또 그게 완벽하진 않다. 그 빈틈을 노린다. 이런 것들을 재미삼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봐야지만 이 사람을 잘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무슨 A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런 무슨 성추행인가? 성추행? 성폭행?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부 제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그냥 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가령 꼭 뭐 남녀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막 산부인과 의사가 됐다. 혹은 뭐 비뇨기과 의사가 됐다. 이런 거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그 맡기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의대생을 뽑는 기준이 원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적만으로 뽑았단 말이죠. 성적만으로. 근데 요거만으로 과연 괜찮느냐. 그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이 총평이라는 것들이 도입이 되었다. 근데 이 총평이라는 것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재밌습니다. 총평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 첩보 요원들을 뽑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스 총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첩보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007 시리즈나 아니면 킹스맨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런 데 잘 나오죠. 막 가놓고 고문하고 막 진실을 말해 막 네 가족이 납치돼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고문을 한 다음에 얘가 실제로 그걸 불어버리면은 탈락. 아니면 뭐 킹스맨에 그런 거 나오죠. 오랫동안 키운 강아지를 쏴서 죽여라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스 총평이라는 거는 군사 첩보요원 양성하기 위해서 첩보요원으로서의 그거를 보기 위해서 3일간의 심층 면접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집중 관찰하고, 그래서 상황 검사, 적성 검사, 집중 면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를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을 연관시켜서 인간 행동 변화와 현상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한 거죠. 여러분 교수 평가는 어떨까요? 교수로 임용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교수는 어떤 평가를 거치고 교수가 될 것 같으세요? 교수를 뽑는 기준이 뭐 다양하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 면접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면접이 있었습니다. 서류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면접, 세 번째는 공개 강의,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교수로 임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그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 서류 전형에는 뭘 내야 되냐면 저의 연구 실적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
뭐 학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경력 같은 것도 들어가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경력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전공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분야의 경력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제가 무슨 대단한 어떤 포부나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런 경력을 쌓았다기보다는 그냥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혹은 뭐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시작한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조금 희소성이 있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서류 심사를 쓸 때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목사님 추천서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갔지?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 추천서가 있고 또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이제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명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교수님이 뒤로 생각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싶을 만큼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이게 두 가지 방이 있습니다.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번 방에 딱 들어가요. 그럼 1번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에 딱 앉습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뭐 요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쭉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죠. 쭉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하고 나오면 이제 2번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 면접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 한 분이 저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목실장님이었어요. 교목실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 하신 거죠. 지금 이제 서류 면접에서 서류 전형에서 쓴 내용들을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본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딱 말을 하려고 했더니 딱 끊으시면서 그런 말씀 말고 본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을 감고 1, 2초 정도 생각한 다음에 저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고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성경 구절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목실장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예레미야가 33장 3절 말씀입니다.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교목실장님이 제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틀렸죠. 예레미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33장까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공개 강의. 공개 강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 파트가 있고 뒤에는 한글로 발표하는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강의하는 파트에다가 대고는 이제 영어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쭉 막 외워가지고 갔어요. 막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쓴 다음에 그걸 쭉 외워가지고 갔죠. 그래서 I'm very honored to be here in front of you today 막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I met God through church trip in this university, so this school is very special in my lif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학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학교는 나한테 되게 소중한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제
박사들이고 나이가 좀 있잖아요. 30대, 40대들이 보통 대부분이고 50대까지도 오시거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다들 이제 그 자기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엄중하게 이게 평가를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전 이 학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중들이 딱 폭소를 하셨어요. 딱 웃으셨어. 그래서 딱 그 웃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풀어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시라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학생들을 상대로도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들을 집어넣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뽑을 때도 우리가 총평을 한다는 거죠. 어세스먼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어떠세요? 제 강의가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분 피드를 봤는데 뭐 어떤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스토리에 쓴 걸 봤어요. 거기에다가 자꾸 그 스토리에 답장을 누르고 싶은 거야. 누구냐? 나도 보고 배우고 싶다. 그 교수님처럼 나도 내 강의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사실 재미라는 건 타고나는 게 거의 반인 것 같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검사에 대해서 검사, 테스트죠, 테스트.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조금 더 총평보다는 작은 단위의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테스트라는 거는 총평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막 다 종합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평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깊이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를 본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총평이라면 검사라는 거는 이 어떤 하나의 측면을 보는 거죠. 이 사각형을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단면을 딱 보고 얘는 이럴 것이다. 여러분 CT 촬영이 어떤 거죠? CT 촬영?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요런 사각형이 있다면 이걸 CT 촬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걸 다 이렇게 잘라서 아주 얇게 잘라서 단면들을 쭉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들을 아주 얇게 잘라서 쭉쭉쭉쭉 놓고 보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사람의 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단면으로 다 잘라서 보다 보면은 어느 단면, 이게 만약에 단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혹이 나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겠죠. 단면을 다 잘라서 본다면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어. 어느 한 부분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얇게 계속 써는 거예요. 계속 썰어. 그럼 어느 부분 한 단면, 사과 단면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C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썩은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CT 촬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특성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검사라는 거죠. 어떤 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한 단면을. 여러분 용량이 없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